요즘 ISA 계좌에 관심 갖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나도 ISA 가입해볼까? 한번 활용해볼까?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가 무엇인지 기초부터 정확히 설명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개념은 단순해요. 여러 투자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의 핵심은 절세입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ISA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ISA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돈을 담아두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CMA 계좌나 수시 입출금 계좌처럼 돈을 넣어두고 그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ISA 계좌 안에 돈을 넣어두면 그 돈으로 국내 주식, 해외 주식형 ETF, 채권형 ETF, 금 ETF, 배당 ETF,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합 투자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증권 계좌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절세 혜택입니다. ISA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늦춰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ISA는 가입 대상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형 ISA는 비교적 가입 조건이 넓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만 15세 이상부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대부분의 성인은 일반형 ISA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서민형 ISA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종합소득자의 경우 연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민형 ISA는 일반형보다 절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ISA 계좌는 가입할 때 계좌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크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금, RP, 펀드,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특히 예금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투자도 하고 싶지만 일부 자금은 예금처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형 ISA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임형 ISA는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금융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해주는 구조입니다.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하게 되며 전문가가 운용하는 대신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유형이 바로 중개형 ISA입니다. 중개형 ISA는 일반 증권 계좌처럼 투자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 상장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나 펀드,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ISA 가입자 대부분이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중개형 ISA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계좌에는 납입 한도도 존재합니다.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한도는 매년 새롭게 갱신됩니다. 또한 ISA는 일정 기간 유지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최대 운용 기간은 5년이며 5년을 모두 채울 경우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ISA 계좌는 단기 투자보다는 일정 기간 자금을 묶어두고 절세 혜택을 활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절세 혜택입니다. 이 절세 혜택은 크게 4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세 이연,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이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이자를 받을 때마다 바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이런 세금을 바로 부과하지 않고 만기 시점까지 미뤄줍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이 계속 복리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수익률이라도 ISA 계좌가 더 높은 자산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계산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손실이 발생해도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에서는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투자에서는 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1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순이익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와 저율과세 그리고 분리과세입니다. 손익통산을 통해 순이익이 계산되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의 15.4% 세율이 아니라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구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겠습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더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이익이 300만 원이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400만 원을 넘어가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9.9% 세율이 적용되고요. ISA는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만기 이후 연금계좌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되었을 때 그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옮기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인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주식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걸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해서 수익률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때는 ISA 계좌 안에 있는 주식이나 ETF를 모두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를 해지하면서 필요한 세금을 모두 정산한 뒤에 세후 현금이 연금저축계좌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즉 주식이나 ETF를 종목 형태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ISA에서 어떤 자산을 담느냐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ISA 계좌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절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이기 때문에 아무 자산이나 담는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원래 세금을 많이 내는 자산을 ISA에 담아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ISA를 활용할 때는 계좌 전체 구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운용 구조를 ISA 계좌는 중단기 절세 목적, 일반 증권 계좌는 자유로운 투자 목적, 그리고 연금 계좌는 장기 투자와 세액 공제 목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면 훨씬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개별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매매 차익은 대부분 원래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굳이 ISA 계좌에서 국내 개별 주식을 투자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개별 주식은 ISA 계좌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며 평가를 한다면 대략 B-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배당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고배당 개별 주식은 ISA 계좌에서 B+ 정도의 활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식형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과 같은 ETF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 역시 매매 차익이 원래 비과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절세 효과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상품의 경우 손익통산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구조가 있어 ISA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주식형 ETF는 ISA 계좌에서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ISA와 매우 궁합이 좋은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S&P 500 같은 ETF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를 ISA의 최적 투자 자산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ISA 활용도 기준으로 A++ 수준, 거의 정답에 가까운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배당 ETF 역시 ISA와 궁합이 좋은 자산입니다. 배당이 많을수록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고배당 ETF는 보통 A에서 A+ 정도의 활용도를 가진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형 ETF도 ISA 계좌와 잘 맞는 투자 자산입니다. 채권형 ETF는 이자와 분배금 형태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 부담이 존재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형 ETF 역시 A+ 수준의 활용도를 가진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보면 ISA 계좌 포트폴리오는 보통 세 가지 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고배당 주식 또는 고배당 ETF, 그리고 채권형 ETF입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이 세 자산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해외 주식형 ETF를 60%, 고배당 자산을 20%, 채권형 ETF를 20% 정도로 구성해 성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해외 주식형 ETF 40%, 고배당 자산 30%, 채권형 ETF 30% 정도로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해외 주식형 ETF 20%, 고배당 자산 40%, 채권형 ETF 40% 정도로 구성해 배당과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채권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투자 원칙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투자할 자금이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먼저 50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분할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추가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분할 투자 전략을 활용하면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ISA 계좌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절세 구조, 그리고 어떤 자산을 담으면 효율적인지까지 전체적인 활용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ISA는 단순히 좋다더라 해서 만들어두는 계좌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담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계좌입니다. 같은 투자라도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세만큼은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ISA는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한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ISA 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